미국 CNBC 스포츠의 현지 중계진은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이 터진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두 번째 슈팅으로 골이 터지자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5초간 중계를 멈춰버린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썬더 1 중계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 이유는 손흥민의 바로 저 슈팅 위치 때문인데요. 앞에 이미 상대 수비수 3명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에메르송에게 패스하는 게 정석이죠. 패스 받은 에메르송은 치고 들어가서 골라인 근방에서 빠른 크로스를 올려 쇄도하는 동료의 헤더를 돕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그냥 슈팅을 해버립니다. 상대 수비진도 슈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심지어 중계하는 현지 중계진도 예상 못한 슈팅이죠. 현지 중계진은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밝게 빛난다는 멘트로 손흥민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해 말했는데요. 후반 교체로 들어가 31분 동안 경기를 낀 손흥민 선수가 불과 13분 만에 3골을 넣어버려 전 세계가 놀라다 못해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구 해설가이면서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한 축구 분석 방송에 출연해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맞는 포지션은 윙어가 아니라고 말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풋볼 매거진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레스터가 페널티를 성공해서 선제 득점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토트넘이 반격하여 2골을 넣죠. 토트넘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레스터의 것은 반격으로 한 골을 레스터가 넣으면서 전반전은 양팀이 동점으로 마무리를 하죠. 콘테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전 후반 상황에서 왜 자신들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서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콘테는 이번 연기처럼 전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순발력과 대응력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스포르팅 CP 전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기복이 왜 일어나는지 정작 당사자는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복이 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이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고쳐지겠어요. 후반전 시작해서 토트넘이 밀어붙여 다시 한 골을 넣고 3대2로 역전했는데 이제 레스터가 반격합니다. 주도권을 내주죠. 이것은 소파스코어란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가져온 두 팀의 공격 강도를 말해주는 표인데요. 위가 토트넘이고 3대2 상황에서 레스터가 토트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내주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점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죠. 이때 손흥민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처음에 왼쪽 윙어로 투입되었는데 경기에 10분 정도 변화가 없자 비수마를 투입하는데요. 비수마를 정중앙에 놓고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를 비수마 양옆에 세우죠. 그리고 왼쪽 윙어였던 손흥민의 케인과 함께 투톱으로 세웁니다. 이게 콘테 감독의 승부수였어요. 그리고 양쪽 윙어를 빼버리고 윙백을 내려서 파이브백으로 수비를 전환합니다. 이제 윙백 플레이가 아니라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가 역습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 레스터의 수비 뒷 공간으로 침투하도록 볼을 투입하겠다고 전형을 정비한 것입니다.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를 그리고 비수마가 상대의 볼을 탈취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끊어내면 바로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거죠. 벤탄크루가 상대에게 볼을 탈취합니다. 바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이 상황에서 편하게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저런 세계적인 역습 능력을 가진 선수를 왜 임백처럼 수비를 시키고 페리시치가 킥을 올리면 이미 다살이 잡고 있는 상대 수비수 앞에 공간도 없는데 위치를 시켜서 바보 만드냐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전술 문제지. 손이가 폼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골은 저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저렇게 슛하는데도 성공률이 저렇게 좋은 선수가 없어요. 프리미어리그 안에 폴란드는 11골 중에 한 골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슛해서 넣은 거고 케인도 한 골이 바깥에서 넣은 겁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슛해서 득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공이 채공 시간이 길어서 골키퍼가 공을 막는데 준비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슛을 해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이 골문 근처에서 드롭샷으로 툭 떨어져야 하는데 저 기술이 몹시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선수를 폼이 떨어졌다. 교체 멤버로 써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공격수라서 말하는데 손이는 잉어가 아니에요. 투톱으로 케인과 같이 세워야 해요. 가장 치명적인 케인의 단점 스프린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하고 투톱으로 서면 케인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케인은 손이와 투톱 써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 할 때 보면 케인이 쇄도하는 게 느려요. 그러니 당연히 피에르는 손흥민에게 패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손흥민이 쇄도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피에르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마치 윙어처럼 공을 중앙선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가장 좋은 위치에 손흥민이 있을 때 공을 주더라고요. 호이비에르의 앞으로 발전된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웬만한 윙어보다 낫던데요. 저 장면에서는 콘테가 비슈마를 정중앙에 놓았을 때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몹시 어려운 위치라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던데 정말 비스마를 정중앙에 놓았네요. 콘테가 보여준 전형 중에 저 전형이 가장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전형입니다. 그 결과가 역대급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손흥민 선수는 이 두 번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또 윙백으로 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빠른 국내 축구 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식어가는 영상 제작에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풋볼 매거진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